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요새 또 비트코인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저를 사칭한 분들이 또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이 일일이 또 찾아가서 저를 사칭한 댓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화면이 제 채널의 스타트죠. 그리고 더보기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리딩방 없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아주 성의껏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에 대한 저의 답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칭해서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카톡방, 텔레그램방 이런 방 전혀 없습니다. 제가 팬딩 멤버십을 운영하긴 하지만 저는 그 카톡방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댓글이 써졌는지 잠깐 봐볼게요. 뭐라고 쓰는지. 제가 영상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사칭해서 외국분 같아요. 외국분. 정보에 직접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댓글을 씁니다. 절대 낚이지 마시고 100% 그냥 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을 보이니까 또 이런 쓰레기들이 판을 치네요.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다시 또 저인 척 하면서 지금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런 댓글에 반응하는 분들 없으시죠?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닙니다. 아끼지 마세요. 제가 겪었던 암호화폐를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첫 경험부터 지금까지 제가 진짜 절실히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팬딩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조금 틀리겠죠. 유튜브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필터링을 많이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솔직히 100%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버리면 아마 엄청난 이상한 댓글들이 써지지 않을까. 그래서 팬딩 멤버십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죠. 닦아놓고. 그리고 직접 뵙고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이상한 방 오시라 그래가지고 뭐 리딩을 한다거나 돈을 투자하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믿음과 신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갖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과 신념이 없다면 이 시장을 떠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을 여러분들께 줬지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고통의 충격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쁨의 충격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거는 저도 포함입니다. 믿음과 신념을 가지세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생각도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순삭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주의 요망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달러보다 3배 낮다. 참 고무적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높였던 사건은 코비드 19의 창궐이죠. 10년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조금씩 프린팅이 돼야 됐던 달러. 하지만 거의 2년간 10년 동안 뿌려져야 될 돈들이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그들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뿌렸기 때문에 그 돈들을 다시 회수를 해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코비드 19, 달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10년 빨리 오게 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2029년, 2030년 달러의 팽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달러의 신뢰도, 그리고 미국의 부채.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의 논문에 나왔던 이야기죠. 하지만 2030년, 2029년이 아닌 2022년, 2023년 미국은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는 31조 5천억 달러. 이미 한도 초과가 돼버렸죠. 자넷 앨런이 돈을 좀 더 프린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민주당 모두 꺼려하고 있죠.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앨런은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돌려막기도 이제 지쳤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드를 더 만들어 달라.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할 때, 달러 경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엔 그래요. 코비드 19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다 전통 금융 경제를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특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코비드 19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달러를 논하기가 힘들죠. 분명히 이 세 가지의 매개체는 지금 현대 경제 2023년 3월 경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갖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예측이 되지 않고 있지만 2024년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한 번 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갖죠. 비트코인은 4년 주기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게 코딩이 딱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런 비트코인들은 수많은 채굴장에서 경쟁을 하지만 결국 컴퓨터 성능이 좋은 채굴장에서 블록 형성을 했다는 브로드캐스팅과 함께 그들에게 비트코인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채굴장에서 현금화를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그 코인의 대부분은 채굴 회사에서 전기료를 내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내놓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한다면 능력이 있는, 돈이 많은 채굴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에 시장에 내놓진 않겠죠. 어쨌든 비트코인의 유통은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생성이 되게 돼 있죠. 지금 2023년인데 2022년 1월 기준 실제로 비트코인은 19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었고 2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남아있죠. 2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생성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지 않는데 그 누가 블록 형성을 할까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트코인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생성이 되는 블록에 대한 보상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충당을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비트코인 거래는 꽤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시점 비트코인은 2140년 정도까지 채굴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이 됐던 2009년 보상으로 주어진 비트코인 50개, 그리고 2012년 25개, 그리고 2016년 12.5개, 2020년 6.25개, 그래서 지금은 6.25개의 비트코인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이 되면 한 번의 반감기가 다시 찾아오죠. 그때는 6.25개의 하프, 3.125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달러보다 3배 정도 인플레이션 비율이 낮게 책정이 되더라. 그 말은 달러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90%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었다. 결국 이제는 10% 정도의 비트코인이 생성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00%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마침내 제한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쓰면 쓸수록 인플레이션, 그리고 개수가 제한된 XRP 비트코인은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한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가장 비트코인의 기본이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어떤 형태로, 그리고 왜 시장에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공급이 되는지, 요거까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됐던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해지 도구가 과연 비트코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그 가치가 점점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엄청난 하락을 맛볼 것인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시간이 어쨌든 해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저 또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리플 10,000원 가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금땡이보다는, 꽃보다는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나이키 신발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디지털 시대로 계속 진화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한테 잘 보이려는 제품보다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 요새 젊은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빚을 내서 차를 사지 않는다. 하지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먹겠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 결국 사람들은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메타버스란 공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지금 MZ세대 20대 30대 분들, 이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될 때 과연 이분들이 실물의 금을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찾을까요? 뭐 그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가까운 미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상상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한다면 50대 60대 분들, 근데 이분들은 항상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한다. 가까운 미래, 다가올 미래, 과연 내 돈이 더 커져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겠죠. 어쨌든 달러보다 3배 정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도구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줘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추락을 시킬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바이낸스 창평자오가 게리 겐슬러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창평자오가 게리 겐슬러를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요구를 했지만 게리 겐슬러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창평자오는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짜뉴스다,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들의 세상들은 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게리 겐슬러에게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창평자오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모종의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그런 생각들을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창평자오가 부정은 하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를 바이낸스에 영입하려는 노력들은 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그냥 헛소리를 했겠습니까?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그들의 데이터겠죠. 어쨌든 참 지금 암호화폐 판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은 미국 것만 사랑한다. 미국 것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 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회사 리플,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많은 중국 회사들을 별다른 제재 없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저렇게 뻔뻔하게 상장을 시키는데 왜 미국의 회사, 차세대 성장 동력 암호화폐 회사에게 태클을 걸고 있을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리플 XRP를 꽤 오랫동안 주의 깊게 봐왔고, 그리고 미국이 하는 꼬라지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행했던 횡포들,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리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지만 가격이 뭐 지금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리플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코인 사보세요. 리플 빼고 다 사보세요. 그 코인들 뭐 어떻게 되나, 그 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봐보세요. 느껴보세요. 리플은 정말 기다리다 지쳤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꼭 추천드립니다. 다른 코인
사세요. 지금 뭐 리플만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리플만 혼자 그냥 바닥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리플만 안전합니다. 결국. 그리고 리플만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예측하기도 힘들고. 리플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아주 기다림에 지치셨다면 제발 다른 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그냥 다른 코인 사세요. 그 코인들은 계속해서 그냥 상승할까요? 미국은 결국 XRP 리플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리플만 사랑할 수 있다.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받아들여야 되고 완벽하게 세팅이 된 미국의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국.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